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먼저 좀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각 케이스마다 감정적으로만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빼놓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한 미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.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닌 건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.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정말 남녀 사이 중에 굉장히 애매한 게 내 전 남자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헤어지면 이미 끝난 사이고 이제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기간이자 시기인데 그게 아니라 다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한다? 그때만큼 되게 애매하고 헷갈리는 사이만큼도 저는 그게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은영님이 물어본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에 그냥 결론에 대한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은영님은 지금 이제 은영님의 케이스에서 내가 지금 이 전 남자친구와 뭐 헤어진 지 며칠 만에 연락을 하는지 그런 시기도 중요할 거고 이 사람과 몇 년이나 몇 달의 시간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이별을 한지도 중요할 거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이랑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별을 맞이하게 된 후 다시 연락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복합적인 경우에 따라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걸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그 남자친구랑 처음 이별했을 당시에 굉장히 큰 자존심 싸움을 하고 감정적인 이별을 낳게 되는 경우예요. 이거는 대개는 이제 뭐 한 2, 3주에서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반 안에는 다시 연락이 와요. 그 사이에 연락이 오는 시기가 많은 게 딱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남자를 잡고 싶다라는 전제하에 재회에 대한 그냥 가장 큰 뼈대가 되는 포인트만 딱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다시 그 사람이랑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 사람은 결국 내가 감정적으로 자존심을 부렸던 것들을 후회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한 이유가 뭐예요? 결국에 그냥 좀 잘 되고 싶다는 거예요. 하지만 자기가 조금 더 다가가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얘의 반응이나 얘의 감정 그리고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그게 너무나 이제 난제인 거예요. 난제.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좀 떠보는 연락 뭐 너는 요즘 뭐 남자친구 생겼냐 아니면 넌 요즘 뭐하냐 요즘 뭐 만나는 남자는 있냐 아니면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는 식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흔해요. 그래서 만약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면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처음에 보여줬었던 어떤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그 솔직함이라는 거 그게 좀 더 터지게 되면은 재회라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그냥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냥 둘이서 오랜만에 좀 러프하게 만나서 그냥 넌 요즘 뭐하고 지냈는데? 그럼 뭐 조만간 우리 만나서 술 한잔 할래?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갑자기 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냥 두 분이서 술 한잔 하시면서 그냥 정말 진솔한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?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마지막 이별을 하기까지 되게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계속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이건 이제 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닐까?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대부분 이때 해당하는 케이스는 연애 기간이 최소 뭐 6개월에서 뭐 한 1년, 2년, 3년? 꽤나 어떤 중장기 커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게 혹은 이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내가 그 당시 때는 되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.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할까요?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연락이 오는 시기가 한 이때도 비슷해요. 정말 빠르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나서 오는 경우가 좀 흔해요. 근데 이럴 때 처음 나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 남자의 심리를 좀 뼈대를 잡아드리면은 나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빈자리나 아쉬움과 그 공허함이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저냥 그때도 그냥 연애를 되게 발담그기 식으로 연애를 했었어요. 이 사람을 만나긴 만나는데 뭔가 내 성에 100% 차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뭔가 헤어질 만한 건 아니야.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좀 약간 소비적인 연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대개는 200일이나 300일 미만으로 헤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좀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나와 연애를 했을 때도 서로가 깊게 알아간 상태에서 헤어진 게 아닌 케이스예요. 이 세 번째 해당을 했을 때는 이별을 하기까지는 분명 나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내 여자친구보다 좀 더 예쁜 여자, 내 여자친구보다 뭐 몸매가 더 좋은 여자, 내 여자친구보다 뭐 확률이 더 높은 여자 그런 여자를 더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고 나서 막상 보니까 뭐 본인이 그럴 여자를 못 만나서 더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거나
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랑 잘 돼가다가도 결국 내가 느꼈었던 어떤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해서 돌아오는 경우, 이런 경우는 거의 99%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되게 그냥 아쉽게 보는 거예요. 그냥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갖기엔 좀 아쉽고 어느 정도 얘랑 다시 사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연락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냥 좀 내 곁에서 그냥 심심풀이처럼 그냥 조금은 거리를 갖고 그냥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,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발당극이식 연애가 됐었던 게 만약 여러분들의 케이스라면 이 세 번째는 절대 솔직히 제외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.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케이스가 해당된다, 구분하는 방법 딱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도 않았었고,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하게 그 사람이 뭔가를 들어주지도 않았었고,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빨리 불타오르고 금방 식는 금사빠 금사식이었다면 그런 케이스에는 딱 세 번째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먼저 좀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각 케이스마다 감정적으로만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빼놓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한 미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. 후회한다고도 미안하다고도 해봤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. 많이 힘들었었다고 그렇다 보니 재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의형님 케이스도 지금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오긴 와요. 근데 은영님이 그 사람한테 후회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미안하다고도 말을 하지만 결국 이 말을 했던 거잖아요. 난 너와 다시 잘 되고 싶어.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고, 그게 결국 이성과 감정 사이의 그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일단 은영님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는 은영님과 이미 3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 3년을 만난 그 시간 속에서 좀 더 순수했던 나, 좀 더 몰랐었던 나, 세상에 때묻지 않았었던 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은영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었고 은영님과의 연애 관계 속에서 난 정말 되게 행복했었어 라는 게 그 감정에 아직 시간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은영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재회를 할 수 있겠느냐, 은영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쳤고 그 사람도 은영님을 다시 그리워하는 건 팩트예요. 근데 하지만 다시 만난다라는 그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게 결국 다시 만나도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우리는 또 똑같은 도돌이표를 찍을 것 같다라고 명확한 너무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. 제가 항상 이 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, 이 재회라는 건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이별이 되기까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.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잘못했었고 내가 앞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어떤 기승전결의 서사가 딱딱딱딱 담겨져 있어서 다시는 이 남자가 이러지 않겠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보여졌을 때 나는 다시 그 사람과의 재회를 재고해 볼 수 있겠죠. 이처럼 모든 재회라는 게 그래요. 항상 재회를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뭔가를 치닫고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토로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면 은영님의 케이스에서도 그 남자친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재회의 문제가 뭘까? 생각보다 답은 간단한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. 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, 내가 계속해서 이 여자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? 그거는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달라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그 문제를 엄연히 해결해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